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일장에선 반도체주들 사이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와서 저PBR로 향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이어질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 어제 오전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정말 좋았고 근데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이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저PBR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였는데 오늘도 좀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줄까요? 오늘도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의 수급 유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반도체 그림의 상향에 대해서는 조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장중에도 이제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줄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 기조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살짝의 큰 폭의 조정이 단기적으로 좀 나와줬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그동안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 PBR 관련해서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저 PBR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이제 가이드라인이 거의 확정이 돼서 6월 달이었던 부분들이 5월 달로 좀 당겨졌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4분기 중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수도 이제 편입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ETF까지 출시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 모멘텀은 당분간 시장에서 그 기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국인의 자금, 외국인의 자금들이 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딱 어느 섹터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이렇게 같이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는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가 좀 밀렸다 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그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그 기조에 대한 이제 뭐 우려감이나 그 부분들이 따르게 뭔가 악재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좀 긴장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저는 일단은 크게 막 급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좀 밀림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마무리는 빨간불로 해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 폭의 이제 하락폭은 우리가 그렇게 막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 PBR과 좀 같이 가져가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 우리 본부장님은 반도체 어제 쉼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표정이 어둡게 끝났거든요. 영향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오늘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진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단기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어제 CPI 소화하고서도 대응이 잘 됐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실 어제 좀 미증시의 하락, 반도체주들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크게 급락이 나온다던가 네. 이런 흐름보다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또 GTC라고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또 좋을 기회고 그리고 오히려 좀 지금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금 확보 전략 이번 주에는 좀 약간 쉬어가는 네. 쉬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앞으로 뭐 AI에 대한 이제는 시장에 대한 반응은 뭐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 생각엔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 있고 앞으로 뭐 어떠한 그런 연준의 스탠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빠지고 조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정 시 매수 관점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기회라고 봐주셨는데 원체 또 수급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저 PBR로의 이동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정말 괄목할 만한 흐름이지 않았나. 신고가를 계속해서 터치하는 부근이고 지금 자리에서 은행주 그리고 지주사도 좋았고요. LG 쪽으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고 자동차 쪽으로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게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 예. 조정을 받았던 섹터군들, 그리고 그 종목군들 안에서도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어딜까요, 그럼? 뭐 지금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뭐 저 PBR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은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목군들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고 쫓아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들어갔는데 빠지고 이런 물리고. 식으로 엇박자를 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 쪽으로는 안 올라간 종목을 좀 찾긴 해야 되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관련주까지 저희 받아볼게요. 반도체에서 나올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좀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적으로 좀 봐도 좋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 ISC, 프로텍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뭐 시초가에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개파락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급락이 이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초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네. 지켜보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이오테크닉스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네.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네요. 뭐 실적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단기간에 또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받아봤고요.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PBR 안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같은 시각이실지 은행주들 너무 좋았고 네. 자동차주들은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쪽에서 리콜 조치 전기차 17만 대 이야기 나왔거든요. 전기차 리콜 사례 중에서 가장 크다 이야기도 있는데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인도 쪽에서의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어제 소식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도 법인에 대한 IPO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PBR 관련해서 이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금융이나 은행 이쪽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그동안 이제 저 PBR 관련된 테마군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지만 정말 일시적인 테마 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과연 저 PBR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저 PBR, ROE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아마 좀 옥석가리기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반도체 쪽도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올랐던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고 재료가 있는데 덜 올랐던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인 건가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는 지속 관심이고요.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고 나면 이때 부담감을 통해서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좀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부품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고 또 좋아질 수 있는 뭐 성우 하이텍이나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 2화까지 말씀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자동차 부품이면서 저PBR인 화신은 어떤지. 화신도 괜찮죠. 화신 괜찮아요? 네, 화신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좋은 종목들 사실 부품주들 중에서 좀 있는데 그나마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기술적 분석도 무시를 할 수는 없기 예.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탄력적인 자리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관련해서 부품주 했을 때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에 나가고 있지만 거래량 들어오면서 고개를 확실히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 좀 실려줘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화신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에서 국방차관도 방한한다 그러고 고위직이 잇따라서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K 무기 쇼핑 때문인데 방산주들 최근 들어서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질문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방산주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할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왜요? 종목군들이 네. 너무 많아서요. 이거 신규 접근하기에는 저는 사실 지금 신고가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겠다. 신규 접근하시겠다 하신다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지금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너무 올랐죠? 네, 네.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 접근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덜 오른쪽을 찾아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둘 중에 뭐가 대장주입니까? 시총으로 봤을 때는 2배가량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 뭐 오른 폭만 보면은 네. 요즘에 LIG 넥스원이 좀 약간 대장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시총이나 이런 거 따지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LIG 넥스원이 요즘에 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상승폭은 가장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기간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이끄는 특히나 방산 쪽을 이끄는 그런 대장주는 오히려 지금 LIG 넥스원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점으로는 시총 무시하고 LIG 넥스원이 대장 같다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대표님은 지금 현재 시점 방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난주였나요? 풍산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네. 말씀 주시자마자 며칠 안 돼서 신고가 또다시 새롭게 썼거든요. 현재 시점은 어떤 종목을 바라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LIG 넥스원, 풍산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직까지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정이 여기서 더 깊어질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약간 횡보 또는 이제 곧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일단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우디 쪽에서의 이제 국방 차관에 대한 방한 이슈라던가 일단 굉장히 큰 무기 수입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이라크 쪽에서의 방문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LIG 넥스원은 로봇 쪽에 이런 성장 동력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살짝의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을 해주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이건 무조건 내가 들어가긴 힘들 거야 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풍산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다음 타자로는 현대로템도 현대로템이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일단 철도 사업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철도 사업 부분이 이제 또 순항을 하고 있다. 이제 작년부터인가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워낙 또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외국계 매수 창구 쪽에서도 뭐 야금야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로템 원픽으로 말씀 주신 거라고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원픽 뭘까요? 네, 저도 현대로템.
현대로템입니다.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산 섹터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끝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가격적으로 어떤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보다 지금 현대로템처럼 아직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매력이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서 한번 매수로 신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풍산도 자리하고 있네요. 여전히 괜찮다. 네, 풍산도 아직 괜찮다. 왜냐면 좀 사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 조정이 나오면 우려가 커지겠지만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실렸을 때 또 한 번 우리 업사이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두 분 의견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 받아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는요. 현재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까?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시장 잘 나가다가 특히 코스닥에서 장중에 1시 넘어가면서 급락이 철컥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HLB 쪽에서 신약 승인이 어렵다라는 하나의 루머죠. 루머가 돌면서 1시경에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1%가량이 툭 빠졌었는데 원체 제약바이오에게 당했었던 때가 많아서 그런지 좀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1시 반경부터는 좀 그 하락폭을 만회를 해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볼까요, 바이오? 저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괜찮다. 있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하면은 약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관련이 없다, 찌라시성 이슈는 아니다라고 발빠른 대처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안심하는 부분들은 발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AACR이라는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HLB에서 FDA 승인 관련해서 우리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승인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일정에 대한 부분들, 학회 일정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조는 잠시 흔들림은 있었지만 크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레고캠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ADC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일시적 조정은 있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소식에 레고캠바이오도 주가가 확 밀렸었는데 알테오제는 또 신고가 빨간불 그냥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알테오제는 뭐 여전히 괜찮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되겠죠. 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워낙 뭐 좋은 이슈가 나왔죠. 피하 지방에 대한 주사 쪽은 시장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굉장히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 증폭이 돼서 이 종목은 기회는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말고도 지금 AACR이라던가 그 이후에 학회 또 아스코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암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오스코텍, 유한양해 이렇게 뭐 앱클론도 그렇고 일정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비록 알테오젠 못 잡았지만 후발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어느 정도 수급의 안전성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종목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저는 살짝 고가권에 있지만 한 번은 좀 시도해볼 만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키워드가 신약이란 키워드, 승인이란 키워드가 있는 종목 군단들 위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간상 이조 본부장님께 또 짧게 여쭤보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체 CDMO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감 가져가잖아요. 삼바 사도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네. 계속 모아가셔도 될 만한 어.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언제든지 지금 뭐 접근하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4월에 있는 그 학회를 기다리면서 그 기대하는 지금 어쨌든 뭐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두고서 변동성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되 어쨌든 지금 기술력이 있고 이런 항암과 관련해서 그런 치료제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학회에서 어떠한 그런 새로운 소식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분명히 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켜보시면 좋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냥 일반 뭐 바이오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좀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신규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관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3가지 꼼꼼하게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오늘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